이어서 우리는 또 새로운 기회를 찾아봐야겠죠. 위원님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해 주셨을까요? 자, 삼성 엔지니어링 좀 볼까 합니다. 이 삼성 엔지니어링을 보시게 되면 현재 일봉 상태에서 이 정도쯤을 돌파 시도를 잘하고 있는데 7박스가 잘 맞아요. 자, 근데 월봉 상태를 보시게 되면 이 정도점 종가 기준을 돌파하면서 패턴 자체가 시고가 패턴이 이어지고요. 외국인들이 매수를 강화하고 있고 기관도 매수차가 들어오는 보려고 봐가지고 추가 상승이 가능하고 이런 것들은 새로운 추가 패턴이기 때문에 항상 27,000원까지 마지막 매수 관점이 되는 것인데 3만 원 기준 33,000원이 저항대가 되는 것이고 충분히 5만 원대까지도 상승력이 남아있다. 원래 이 고래 기법은 단타, 그러니까 귀신으로만 단타 그런 전략이 아니고 중장기 투자 전략이기 때문에 항상 목표치, 고래 기법 파동에 따라서 목표치를 중장기로 이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삼성 엔지니어링 새로운 고래 전략 제시를 해주셨네요. 위원님 오늘도 도움되는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님 워낙에 또 종목들이 잘 가니까 기대가 많이 되는데 오늘은 어떤 전략일까요? 아무래도 올해 반도체 패키징이 왠지 큰 랠리 텐베거의 중심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에이펙트를 가져왔어요. 제가 윈팩도 전일 설명드렸나요? 윈팩도 이 최근 들어 SK하이닉스 이제 매출이 높은 비중이 있는데 삼성전자를 뚫었거든요. 그런데 이 에이펙트도 OCI 쪽에서 지분 투자가 들어오고 지금 AT 세미콘이죠. 패키징 사업부를 800억 들여서 인수했거든요. 삼성전자도 뚫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은 SK하이닉스가 주지만 그런데 전장용 반도체 테스트 사업까지 진출하고 있죠. 에이펙트가 5, 6천 원대에서 자사주 매입이 수십억 들어오고 나서 조정받고 나서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에이펙트 같은 경우가 일단 수급 좋죠. 자사주 매입 들어왔었으니까 위에서. 그런데 8천 원대에서 OCI 쪽에서 인수를 한 기업이에요. 수백억 들어서. 그래서 그만큼 가격적인 측면 매력도 있고요. 무엇보다 올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패키징 쪽이랑 테스트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기업이 중요한데 지금 에이펙트랑 그리고 무엇보다 윈팩이랑 그리고 제가 전에 설명드렸던 프로텍 이런 기업들은 독점적인 또 프로텍 같은 경우는 기술을 확보한 기업이기 때문에 예사롭지 않아요. 프로텍은 자사주 매입만 200억 가까이 들어왔거든요. 그것도 29,000원대까지. 그만큼 지금 에이펙트도 가격적인 측면에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올해는 반도체 패키징이 왜 중요하느냐? 이제 반도체 AI 자율주행 쪽에 이제 본격적으로 신산업이 발전되면서 앞으로 패키징, 테스트 쪽에 이게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이제 사업이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다 투자가 들어와요. 두산그룹 같은 경우도 테스나 지분 투자했죠. 그리고 나서 테스나 지금 인수를 했고요. 어부반도체 윈팩 인수했죠. OCI, 에이펙트 인수하고 있습니다. OCI는 뭐 하는 기업이죠?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쪽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공급을 하는 기업이죠. 잘하면 그래서 이 에이펙트도 역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시에 더 매출 비중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대기업하고 엮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에이펙트 단기는 이제 과일권에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월봉 차트를 보면 이제 5개월의 평선 회복되고 있거든요. 아직 바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패키징 관련주들을 자꾸 매도는 얘기 안 하죠. 저가 매수만 하고 싶다. 이제 그런 얘기만 하고 있죠. 앞으로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상컨대 올해 텐베거 왠지 패키징 쪽에서 하나 정도 한번 나오지 않을까요? 한번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 지금 1월 달에 월간 베스트, 작년도 연간 베스트 대상 2연패. 신뢰도가 빵빵하잖아요. 그만큼 저는 신뢰감이 있는 기업들을 바닥에서 급소를 노려드리기 때문에 올해도 신뢰하셔도 좋을 겁니다. 내일 IS 동서 미리 축하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포착이 됐을까요? 저는 제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사이다 발언이라고 하시는데 네. 시원하게 제가 발언하니까 그게 네. 바로 시스템에 대한 힘이거든요. 사이다 발언 확실하게 또 상승을 예상 한번 해보죠. 성호하이텍을 좋습니다. 설명드리기도 네. 했습니다. 사이다 발언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시원하게 쏟아낼 수 있는 이유는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통계를 봤죠. 동국산업 정말 올라갔잖아요. 현대무엑스 나중에 전 상승을 예상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결과 보시고요. 역시 성호하이텍 같은 경우도 제가 여기서 어떤 신호가 나왔다고 얘기하면 좀 깜짝 놀라시니까 일단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고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대량 매수가 일단 들어왔어요. 수급이 들어와야 주가가 빨리 가릅니다. 일단 수급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가치가 있어야 돼요. 저퍼저 PBR, 저평가 우량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 변곡점이 어디냐? 명품 꿈의 시스템에서 신호가 상승이 나왔는데 그 신호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공개 방송 오늘 오시면
깜짝 놀란 신호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내용을 보게 되니까 정부가 배터리랑 화재 사전 탐지 의무화한다고 했는데 이 회사, 이 동사가 성화이텍이 세계 최초로 전기차용 배터리를 보호하는 복합 소재 개발에 양산 차종에 적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과 함께 배터리에 대한 성장성을 다들 아시겠지만 앞으로 꾸준하게 고성장이 이루어지는 분야가 배터리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권에 둬야 되는 그런 분야가 싼데 수급도 하는데 신호가 정말 좋게 나왔어요. 한번 차트 볼게요. 자, 월봉 차트 보시게 되면 일단은 장기적인 월봉의 상승 신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월봉이 바탕에 받쳐주니까 부담이 없죠. 장기적으로 쭉 변곡점이 이제 나타났다는 뜻은 이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월봉이 거래가 사상 최고 터진 시점을 돌파했잖아요. 근데 중간에 큰 대응봉 누를 때 그건 똑같네. 동국산업하고. 그리고 올라갔죠. 얘도 거래가 없죠. 이게 바로 겁주는 거거든요. 거래 터트리고 확 누르면 사람들이 겁먹고 그걸 돌파했다는 건 뭐예요? 간다는 거죠. 이 결정이 났죠. 근데 월봉이 이런 신호가 나왔는데 조정이 2년 정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주로 받았기 때문에 정말 좋다는 거죠. 그 상태에서 주봉의 신호가 참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특히나 상승에 대한 전환 파라미터 나왔고 해서 월봉이 받쳐주는데 주봉이 시작이 됐으니까. 근데 그 주봉이 어떤 신호인지는 공개 방송 오시면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월봉 주봉이 이런 신호에서 스타트 끊었죠. 분할 매수가 하지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살짝 눌릴 수도 있으니까 분할 매수 관점 접근하셔서 오늘 거래가 빵 터진 저가를 붕괴시키지 않는 선에서 밀어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